네, 미 백악관이 이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보음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후변화 전문가입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캐나다 산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5월 초에 캐나다 서부 지역인 엘버타주에서 산불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시작됐죠. 그리고 이어 이제 이웃지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로 산불이 확산되었고요. 네, 이전에 이제 서부 지역만 아니라 동부 지역인 퀘벡, 또 온타리오까지 번지면서 현재는 400곳 이상의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산불이 진행 중입니다. 네, 지난 주말까지 총 33,000제곱킬로미터를 태웠는데 이것은 지난 10년간 캐나다 평균 산불 피해 면적의 18배에 달한다고 하죠. 네, 지금 산불 지역이 워낙 많고 면적도 넓고 또 진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제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캐나다의 수천 명 소방관뿐만 아니라 군대도 동원이 되었고 캐나다 총리는 미국 소방대원들과 남아공 소방대원들도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지만은 당분간 산불을 끄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우리가 그 사막지대가 많은 미국 서부는 워낙 이제 그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거를 국제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캐나다는 날씨가 참 좋은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이번 CNN 보도에서도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감소하면서 산림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산불이 잦아지고 있는 것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네네. 전 세계에서 급증하는 현상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번 캐나다 산불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은 작년 가을 이후에 캐나다 서부 지역에 비와 눈이 거의 내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전 몇 년 동안 평소도 상당히 건조한 날씨를 보였고요. 네. 여기에다가 올해 5월 초에는 상당한 이상고온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뭐 평년 기온보다 무려 15도나 더 따뜻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미 나무가 말라 있는 상태에서 가뭄 또 고온 현상은 산림을 더욱더 건조하게 만들면서 네. 약간의 불씨로 바로 산불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네. 이번 산불에도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담배꽁초, 기차의 스파크, 또 일부 사례에서는 낙뢰가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에다 이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을 부채질을 했고요. 산불 진화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네네. 결국 이제 백악관 얘기처럼 가뭄이라든가 이상고온 현상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더 많은 산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실제로 이 발생하는 재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대형 산불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대개 먼저 기후 변화가 폭염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 가뭄이 따라오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무가 불에 타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불씨에도 쉽게 산불이 발생하죠. 뭐 최근에도 보면 2020년 호주 대형 산불이나 2021년 시베리아 대형 산불이나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캐나다, 미국 서부 대형 산불이라든가 네, 또 작년에 유럽 대형 산불 등 이런 것들이 거의 동일한 곡식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온이 급상승하고 가뭄이 오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대형 산불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보다 기온이 급상승하는 미래에는 대형 산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일단 뭐 유엔 환경계획 그 연구를 보니까 기후 변화로 2030년에 가면 지금보다 14% 정도 산불이 증가를 하고 예. 2050년에 가면 30% 이상 더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심각한 것이 생태계 파괴고요. 두 번째가 이번처럼 대기 오염 물질이나 인류 건강 문제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산림이 주는 기후변화 완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후변화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생태계 일단 파괴시키고 대기질로 이제 인류를 위협하고 이 뭐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 이 미국하고 캐나다 사이는 거리가 국경 지역으로만 따져봐도 뉴욕에서부터 뭐 1,000km가 넘던데 뉴욕 하늘까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변할 정도면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 공개 지수가 상당히 이례적이죠. 2021년에 미 서부의 부트레그 산불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때도 동부 지역의 대기질 지수가 한 170 정도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도 최악의 대기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이 수준을 넘어서서 218까지 뉴욕이 올라갔는데 네.
사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대기질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잘 쓰지는 않죠. 네, 네. 우리나라는 그냥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지수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네. 이 대기질수에서 미국에서 사용하는 건 AQ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지상 오존 관측지를 종합해서 만든 공기질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공기질수는 총 6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번 뉴욕의 공기질수 218 같은 경우는 5번째 단계입니다. 예. 매우 건강에 나쁜 단계인데요. 네. 이게 이게 초미세먼지 수준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해하기 쉽게 환산을 하면은 세제곱미터당 최고 한 250 마이크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나쁜 기준이 35니까 거의 7배 이상 최악의 대기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산불의 대기 오염물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변화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악순환이군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산불이 올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얼마 전에는 서울 도심에 아주 가까운 북한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고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저희들도 기상을 하면서 산불은 대개 봄철에 발생한다.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최근에는 이 기후변화 때문에 사계절로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뭐 아직까지는 가장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봄철에 산불이 많긴 하지만 네, 네. 기온 상승이라든가 가뭄 등의 기후변화 영향으로 한여름에도 지금 산불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상황을 보면은 봄철이 60%, 겨울이 21%, 가을이 10%, 여름이 9%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산불은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지고 건조해지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기후 변화 때문에 앞으로 사계절 동안 산불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봤던 대도시 주변 산악 지역까지도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봅니다. 네. 센터장님, 하와이에서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 기후변화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킬라우에어 화산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이죠. 네. 2019년에도 대규모 분화와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당시에도 아주 피해가 컸죠. 수백수의 주택 건물이 파손됐는데 네, 네. 이번에 다시 분화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제 화산 관측소는 현재 경계 수준을 주위에서 경보를 올렸고 항공기상코드를 황색에서 적색으로 높였다고 하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니까요, 이 태평양이 불이 고래 있지 않습니까? 네.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이 지역들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일부 기후학자들은 이런 지진이나 화산이 기후변화의 영향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전체 기후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주장은 일단 아닌데요. 네. 어쨌든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봅니다. 네. 북극의 빙하 해빙이 10년 더 앞당겨져서 뭐 이르면 30년 안에 북극 빙하가 다 녹는다라는 그 관측이 새로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생계 포항공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서 나왔는데요. 네. 지금처럼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을 계속한다면 2030년대는 북극 빙하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2030년이면 7년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박사 연구 결과는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그러니까 IPCC죠. 네. 여기보다 거의 10년 정도 빨리 북극 빙하가 녹는다고 예상을 하는 건데요. 예. 사실 이 기후학자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기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폭염이라든가 혹한 대홍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이 제트기류가 요동치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북극 빙하가 녹아버리게 되면 북극은 바다이기 때문에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더 증폭이 되고요. 네. 또 단기간에 이런 기후재난은 더 빈번하게 더 강력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민승기 박사의 그 연구 논문이 걱정이 되는 것은 네. 정말 앞으로 10년 이내, 정말 2030년 내 북극 빙하가 사라진다면 지금 저 엘니뇨 발생하는 것과 맞물려서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